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를 찾아서 우라늄 농축 기지를 둘러보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조금 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탄 생산 그리고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생산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에서 70대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차량 7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와 대전에서도 사고가 나는 등 하루 동안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이면도로에서 검은 SUV 차량이 질주하더니 신호대기하던 승용차 옆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다시 속도를 냅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 인도 방향으로 꺾어 올라와서야 멈췄습니다. 걸려있던 현수막은 차량에 밀려 찢어졌고 놓여있던 쓰레기통은 쓰러졌습니다. 사고 차량이 연달아 들이받은 승용차는 모두 7대입니다. 70대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퇴근 시간대 거리는 한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그게 누가 들어도 사고 나는 소리였어가지고 급발진 주장하는 그분 차는 에어백 터져 있는 상태였고 그랬어요. 검은색 택시가 교차로에서 견인차와 스치듯 접촉합니다. 멈추는가 했는데 갑자기 돌진하며 앞쪽 식당 유리창을 깨고 들어갑니다. 식당이 문을 열기 전이라 직접 휘말린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는 난장판이 됐고 놀란 사장은 넘어져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페달을 헷갈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가게로 돌진해 와서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좀 쓰러져서 다쳤고. 만취 운전자가 모는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변압기를 들이받으면서 3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나가던 사람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도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해운대구청 근처 삼거리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와 7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부터 곧바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수원은 오늘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며 건설 부지에서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허가를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원전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연휴 직후 2박 4일 동안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행보인데요. 대통령실은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 2박 4일 일정으로 첫날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20일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이나 원자력 장비 생산 공장 시찰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내년 최종 계약을 따내기 위한 협력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원전 수주가 확정되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양국 간의 원전 동맹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원전 분야 산학연이 대거 동행하여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원전 동맹 가능성도 언급하며 해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선 최대 현안인 원전 수주 협력과 함께 5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윤 대통령과 함께 체코를 찾아 미래차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선 투자와 공급망 등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체결 준비에 착수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이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만남도 이어집니다. 항공우주, AI 디지털, 양자 과학기술과 같이 체코가 희망하는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대통령실은 9년 만에 이뤄지는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원전 수주부터 경제, 과학기술 분야까지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전주보다 2,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건으로 전주보다 5,000건 늘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이틀째 2% 넘게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 거래일보다 2.47% 급등한 배럴당 68.9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1.93% 뛴 배럴당 71.9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1일 하루에만 4.3% 폭락하며 공포감에 휩싸였던 뉴욕의 원유 시장은 이틀 연속 2% 넘게 급반등하면서 폭락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WTI 가격은 이거래일간 4.9%나 뛰었습니다. 이 같은 반등은 미국의 원유 공급이 허리케인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거로 분석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0.6%포인트,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각각 내렸습니다. ECB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주로 내수 시장이 침체를 겪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사상 처음으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도전은 미국의 억만장자가 주도했는데 우주 여행을 넘어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꿈을 향해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주 캡슐 드래곤의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미지의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 눈앞에는 푸른 지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이 민간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Back at home, we a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from here, Earth sure looks like a perfect world. 시속 25,000km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서 아이작먼은 10분 정도 머물다 돌아왔습니다. 그 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여성 엔지니어도 성공적으로 유영을 마쳤습니다. 4명으로 이뤄진 민간인 우주 유영팀의 2년에 걸친 준비가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들은 최장 닷새간 우주 비행을 하며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중 하나가 새로 개발한 우주복의 성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와 위험한 파편으로부터 비행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They know they need EVA capability, the knowledge of the operations and the suit in order to fulfill their long-term dream of potentially populating another planet someday.
이번 계획은 자산 규모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아이작먼이 자금을 댔기에 가능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이기도 한 그는 3년 전 스페이스X의 첫 민간인 우주 비행 임무도 이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손잡고 민간 우주 개발 시대를 활짝 연 괴짜 억만장자의 다음 행보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신흥 경제국 협의체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석 달 만에 다시 만납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면담하며 시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초대를 매우 기쁘게 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시작합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녀 18,000여 명에 대해 14년간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결핍 수준인 리터당 30 나노몰보다 높을 경우 사망 위험이 최대 31% 감소했고요. 특히나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45%까지 낮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또 한국인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타민 D 농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아즈미 파이살 박사팀이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 사용자의 운동 능력이 일반 담배 흡연자와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최대 운동 수준에 도달하기 전 숨이 차고 다리 근육의 피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 요령을 공지했는데요. 우선 장을 볼 때는 가급적 1시간 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육류나 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좋겠죠. 장을 보는 순서는 식용유처럼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사고 농산물, 또 냉장, 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와 어패류 순서로 구매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리된 음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냉장, 냉동 온도를 유지하고 먹을 때에는 반드시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두고 허위 과대 광고를 한 게시물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하거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경우, 또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 과대 광고 194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요.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선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대란 우려를 놓고 정부 측과 야당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응급실 뺑뺑이 사태와 환자 사망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자 한덕수 총리는 가짜뉴스라고 적극 반박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나흘째,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의료계를 상대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이에 따른 환자 사망 사고를 질문하는 과정에선 한덕수 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의 고성 섞인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또 죽어나갔어요. 한 총리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최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은 정부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있어요.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건 자명하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값싸게 누려왔다며 의료계 노고를 위로하고 동시에 당 지도부가 사활을 건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계가 적극적으로 저는 논의 테이블로 나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반복해 발의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상병 특검 등 각종 특검법에도 혈세가 들어간다고 꼬집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YTN 박민경입니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지만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어제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수험생, 또 학부모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된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경기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 같이 정치적인 생각을 버리고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돼 있지 않고 각각 입장이 다른데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이른바 식물협의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의료계를 자극하는 대책만 내놓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경질과 문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의료계 각 단체와 접촉을 한 뒤에 일부가 참여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내는 등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한의학과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전공의협의회 등 15개 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단체와 비공개 면담을 했고 그 결과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정교의협과 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당 관계자의 발언에 황당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입장을 내고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도 여당 측과 만났을 때 구체적인 참여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의학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단체들 가운데 병원이나 병원단체 이외에는 협의체에 들어가겠다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며 사태를 만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가 협의체로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정부의 입장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사태가 해결될 것입니다. 환자단체나 노동계는 정치권을 향해 자신들도 참여시켜 협의체를 확대하자고 촉구했지만 정작 의료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협의체 구성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소아응급의료 전문의들이 추석 연휴 중증 응급소아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추석 연휴 소아응급실은 평소보다 많은 환자로 혼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부족한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에는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여야 의정 협의체의 의제로 열어둘지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 회의에서 2025년 증원 문제를 의제로 둬야 더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입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혼선이 너무 크다며 사실상 불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원 8천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쳐 400명가량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대책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증 필수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투자자 전주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손 씨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 이후 검찰은 손 씨가 최소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을 거라며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세요. 형이 인정하시냐고요. 적어도 민폐적 보이는 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손 씨가 평소 자신의 투자 방식을 어기면서까지 주범들에게 협조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주포 김모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한 점, 자금이 부족할 때는 정범들로부터 직접 도움까지 받은 점 등도 유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눈길은 검찰로 쏠립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2심 선고가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설명해왔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선고 직후 YTN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 씨는 주가 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김 여사 등 다른 전주들과 단순 비교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일당과 의사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거라고 덧붙였는데 결국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전주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여론 등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이루어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각종 법규 위반과 부당한 일처리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 거의 모든 공사를 설계 도면과 예산 비용 산출 없이 급하게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남동 관저 보수 과정에 업체와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법령상 절차를 어겼고 불법 하도급으로 15곳 이상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출입 기자단에게 공지를 통해 감사원 확인 결과 업체 이유는 통상적인 수준 이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빚어진 절차상의 미비점에 대해선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조선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앞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범행 이유. 자신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살해 의도를 부인하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피해자와 일부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감형을 요청하면서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선이 저지른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시 살인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 사회를 휩싸이게 한 이상동기 범죄자 조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뉘우침이 뚜렷하다면 20년 뒤엔 가석방돼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남성의 얼굴과 급소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른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남성은 28살 최성우입니다. 검찰은 최 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유족이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 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최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를 해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의 신상은 앞으로 30일 동안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10살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A씨는 재작년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0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45차례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에선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대화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55분부터는 안모 씨 등 학생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반에는 서울 대형 호텔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 순화파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주범 윤모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 3박 4일간 머물면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채 로비를 활보하거나 방에서 흡연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행정조치가 위법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오늘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등 15명은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감초 연기로 유명한 배우 안세하 씨는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뉴진스가 갑자기 예고 없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그제 저녁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멤버들은 오는 25일 기한으로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멤버들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지 씨는 이것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전속 계약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는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네, 이 라이브 방송을 보니까 여기서 뉴진스가 하이브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피해도 좀 호소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뉴진스는 이날 방송에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시작된 이후 사내에서 따돌림 등 불합리한 일들을 겪었다고 고백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희 씨는 하이브 내 다른 그룹 매니저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이처럼 부당한 사례가 많지만 향후 파장을 고려해 모두 밝히지는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일부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하며 뉴진스의 폭로는 그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는데 안세하 씨 배우 안세하 씨 관련 이야기인데 지금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네, 안세하 씨라면 감초 연기로 유명한 중견 배우죠. 그런데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세하 씨 관련 중학교 시절 학폭을 고발하는 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안세하 씨가 자신의 배를 유리 조각으로 찌르거나 원치 않는 싸움을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당시 학교에서 안세하 씨의 괴롭힘을 인지해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었다며 학창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럼 안세하 씨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논란이 불거지자 안세하 씨 소속사인 후너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학폭 의혹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또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부인하는 와중에 이 폭로에 힘을 좀 싣는 내용도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폭로글에는 중학교 동창이라는 이들이 추가로 등장해서 당시 안세하 씨가 일진이었고 해당 사건이 기억난다면서 그의 가해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그가 후배를 잘 챙겼던 선배라며 관련 의혹과 대치되는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안세하 씨를 둘러싼 학폭 의혹이 평행선을 달리며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세하 씨는 이번 일요일로 예정됐던 창원에서의 프로야구 시구가 취소됐습니다. 또한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에서도 하차하며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분위기입니다. 네, 진실 여부가 좀 밝혀져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 한소희 씨가 한소희 씨 소속사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한소희 씨 어머니의 채무로 인해 사채업자들이 여러 차례 사무실까지 찾아오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소희 씨가 어머니 채무 관련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한소희 씨 어머니가 갯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한소희 씨는 힘들었던 가정사를 고백하고 빚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히며 모친과 절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예. 이후 2022년에는 어머니의 채무 과정에서 한소희 씨의 은행 계좌가 사용돼 다시 한번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당시 한소희 씨는 모친의 채무를 책임질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처럼 계속되는 가족 리스크가 앞으로 한소희 씨의 활동에 영향을 줄까요?
이미 한소희 씨는 모친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해명하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때문에 한소희 씨가 관련 문제로 연기 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질타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주요한 시각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시리즈와 영화 등 차기작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이처럼 좋지 못한 소식에 이름이 거론되며 한소희 씨는 본의 아니게 다시 한번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다음은 좀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일반적으로 팬미팅은 연예인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영석 PD가 팬미팅을 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해당 티켓의 안표까지 지금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영석 PD는 오는 10월 5일 생애 첫 팬미팅을 예고했는데요. 팬미팅 티켓은 오픈 직후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에 팬미팅은 한 차례 추가됐지만 이 역시 빠르게 매진되며 높은 가격에 안표까지 등장했습니다. 나영석 PD는 1박 2일부터 꽃보다 시리즈와 신서유기, 윤식당, 삼시세끼와 서진이네 등 연출하는 프로그램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스타 PD죠. 예. 아이돌 못지않은 그의 인기에 방송계는 물론이고 나 PD 본인마저 놀라며 안표 거래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굉장히 인기가 실감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계 소식 짚어보겠는데 오늘 기대되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하죠. 네, 베테랑2가 개봉을 하는데요. 네. 앞서서 1,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베테랑의 속편입니다. 베테랑2가 9년 만에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추석 연휴 유일한 대작 영화인 베테랑2는 지난 5월 프랑스 칸 영화제에 초청돼 개봉 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전 예매 관객만 50만 명을 불러모으며 극장가의 구원투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쾌한 액션과 정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전편의 흥행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영화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시즌 1이 워낙 흥행했던지라 2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와 의사, 정치인, 그리고 사업가 이렇게 4가지 직업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올해 96세 신영균 씨인데요. 재산 500억 원을 기부한 따뜻한 부자, 원로 배우의 이야기를 정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로 배우 신영균 씨의 첫 직업은 치과의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극단을 쫓아다니다 생계를 위해 택한 일이었습니다. 김혜자 씨라고 있잖아. 그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 동남치과 회장님한테 치료받은 거 알아요? 하지만 연기에 대한 갈망은 갈수록 커졌고 결국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기자로 전향했습니다. 이후 빨간마우라, 미워도 다시 한번 등 작품 300여 편에 출연하며 1970년대 최고의 남자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마지막 찍을 적에 실탄을 가지고 쏘았어. 그게 내 뒤에서 머리 뒤에서 실탄을 쏘아서 내 앞에 있는 유리창을 뚫어야 되거든. 건강 문제로 연기 활동을 줄인 뒤에는 사업가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명보극장을 인수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볼링장도 들여오며 한 번의 실패 없이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하나 뭐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나는 볼링장을 가지고 와서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일도 한평생 이어왔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가장 처음 격려해 주신 것이 신영 청소년 영화제였고요. 제가 지난 2010년 여든의 노신사는 500억 원 가치를 가진 명보극장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영화배우가 기부한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영화인이 아니면은 뭐 다른 사업을 해도 괜찮지만은 아버님이 영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 의사, 정치인, 사업가 모두 가져받기에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원로 중의 원로 신영균 씨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은 비가 내린다고요? 네, 출근길 서울은 흐린 날씨 속에 약한 빗방울 정도만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북부 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늦더위는 주춤하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출근길인 현재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다고요? 네, 충청과 남부지방입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져 있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도 안개가 다소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인 만큼 항공기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일부 중북부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한때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쪽 지방과 영남, 제주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청주 25.2도, 부산은 26.7도, 서울은 24.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중북부 지방은 서울이 27도 등 늦더위가 쉬어가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대구는 34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 내내 이례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추석 당일부터는 날이 점차 개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항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저희가 뉴스타트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시설 시찰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